예전에 가형과 나형의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클 때 나형 학생들이 문제를 빨리 풀고 잠드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문제들입니다. 시간 갠세하는 거죠. 시간을 많이 뺏는 문제들이고요. 물론 머리가 좋다면 적은 시간 내에 풀 수도 있겠죠. 예. 나는 뭐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실제로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눈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서 이제 그려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이걸 그림으로 이해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이 상황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격자점이 보이는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그어놓고 시작할게요. 이런 상황은 사실상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럼 경계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죠,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 이후는 2차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야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점도 지나가야 돼요. 그죠? 예. 이 점도 지나가야 됩니다. 2차항이 계속 AD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약간 이런 느낌의 곡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들부들,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아무튼 그렇다. 예. 근데 그래 놓고 여기서 원을 하나 움직일 건데 원의 반지름은 1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1이 아니고 얼마랬지? 3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이런 위치에 원이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fx가 원을 가르잖아. 원의 할선이 되죠. 원의 할선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지고 격자점, 그러니까 정수점의 개수를 차를 구하라는 건데 얘는 당연히 0이지 않겠습니까? 점이 왜 내 맘대로 이거 안 켜져 있는 상태지? 죄송해요. 머리가 제가 이렇게 나빠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지금 내부에 있는 점만 고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오각형 같은 걸 생각해서 잘 안 보인다. 점 사이즈 좀만 키울게요. 정오각형 같은 걸 생각해서 이렇게 25개의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면 경계 위에 있는 점 몇 개예요? 알 필요 있냐? 계속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 0이야 0. 이게 0이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게 0이라고. 이제 예. 아랫부분과 윗부분이니까 5개 빼고 이제 뭐 25개였으니까 10개 해가지고 0이에요. 10, 120 해서 0인데 문제는 이 원의 중심이 점점 이동한다는 거지. 지금은 이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마일 때냐면 n컴마 fn이니까 1, 2, 3, 4, 5일 때냐? 그지? 예. 얘가 지금 n이 5일 때 원을 그려놓은 건데요. 그러면 n이 1일 때 또 0이겠죠. 어차피 이 직선에 의해서 갈라지는 구조면 무조건 다 0이에요. n이 1일 때도 0입니다. 격자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정수점이니까. 이해되지? 그럼 언제까지 0인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일단 이걸 생각해내는 거죠. 언제까지 0인 상태를 유지하겠니? 고맙다. 적어도 8일 때까지는 0인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원은 원인데 실제로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했지? 그냥 이렇게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이거 8이냐? 5, 6, 7, 8, 8이죠. 예. 그럼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정사각형을 생각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지 같네.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8까지는 얘에 의해서 절반이 다 갈라져 가지고 여전히 개수가 같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원 그려볼게. 8일 때 원. 이게 반지름이 이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야. 8일 때. 이해하겠는 친구들? 정사각형 좀 위로 갔어야 되네. 뭐가 안 맞았네 아까. 그지? 예. 이렇게 되잖아. 뭐가 좀 안 정확한 느낌이다, 사이즈가. 그지? 밑에 하나 더 있으니까 맞잖아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냥 얘까지는 절반 끊어져 가지고 어차피 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n이 8일 때. 그래서 9 이후로 좀 관찰하시면 될 것 같다. 9 이후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속 그렇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 이제 대충 생각을 했잖아. 그러면 봐봐. n이 9일 때 내가 그려볼게. n이 9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일단 점을 먼저 찍자. 저 25개의 점 있지. 이 원 안에 있는 점이 이렇게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이제 이게 9가 되면 X축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여기로 지나가요. 원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예. 그리고 저 경계가 되는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지나간다, 이렇게만. 됐죠? 지금 이게 뭐냐면 n이 9일 때의 그림이에요. 됐니? 됐냐고? 아랫부분엔 점 세봐. 몇 개야? 12개? 그러니까 A8은 A9이지? A9은 12 마이너스 위에 있는 거 몇 개야? 8개죠? 그럼 4개다. 그래서 처음 발생하는 유의미한 값은 4입니다. 이해되겠죠? 예. 9일 때도 그려볼게요. 좁다. 이렇게 있고, 이때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렇잖아요. 11대. 그죠? 예. 그리고 경계가 되는, 진짜 하면 안 되네. 경계가 되는 데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측 경계는 다음과 같이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n이 11대고, 그럼 A10은 밑에 있는 거 몇 개니? 18개? 17개? 7, 8, 9 17개네. 위에 있는 건 4개죠. 그래서 13. 그럼 13 더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이제 n이 11일 때 해볼게요. n이 11일 때 오른쪽에다 해볼까? 다시 X축은 한 줄 아래로 내려옵니다. X축은 다음과 같이 그것이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왼쪽 경계가 이렇게 뻗어나가요. 색상 왜 이래 이거. 그리고 오른쪽 경계는 다음과 같이 뻗어나가죠. 어이씨. 이렇게요. 됐어요? 예. 네. 그래서 n이 11일 때입니다. 그러면 A11은 밑에 몇 개야? 뭐가? 어디 지나야 돼? 어디? 안 지나야 돼. 지나면 안 돼. 더 위에야. 2,4니까 여기 지나야 한다고?
뭔 말인지 알지? 네 번째 점이 아니라 세 번째 점이야 저거. 안 지난다.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밑에 몇 개야? 15개? 야, 니는 세는 게 어렵냐? 날 셀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뭐야? 자, 뒤질래 진짜. 7 빼면 8개야. 그럼 8개도 의미가 있어. 맞아 안 맞아? 왠지 답 이거일 것 같지? 그 다음부터 의미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냐? 지금 현재까지 이미 25개야. 그 다음에 유의미한 점이 차가 2개밖에 없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려는 볼게. 알았지? 응. 꽤 괜찮지 근데 이렇게 정사각형 취급하는 거 원을 어차피 정수만 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게 11일 때가 저기였고 12일 때는 여기서 써보자. 헷갈린다 나도. 여기가 지금 10이거든요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12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2일 때는 여기에 원의 중심이 놓이거든. 그지? 예. 저기에 원의 중심이 놓인다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x축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차함수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차함수만 지나가는데 저게 지금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꼭지점에서 2,4만큼 이동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갈 거야 곡선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지 당연히. 그치? 그리고 여기도 요 아래로 지나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걸 직선 취급했을 때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게 비록 곡선이지만 정확히 절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수점의 개수는. 그러니까 이 뒤부터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뒤로 쭉 0이에요. 왜냐면 이 참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점점 더 직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양쪽에 있는 개수가 바뀔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 없는 거야 이제. 직선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알았니? 그래서 이것만 더한 이가 답이 된다. 그러니까 n이 11일 때 모양이 저게 맞냐고? 안 맞아? x축은 밑에 있어. n이 11일 때 원 그려줄게. 반지름 3이지? n이 11일 때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림 맞죠? 맞죠? 예. 중심에서 왼쪽 한 칸, 아래쪽 한 칸, 왼쪽 한 칸 있는데 이제 이참수 꼭지점 있는 거죠. x축 위치 저기 맞아요.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좀 세밀히 그리면 상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나영이니까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내 생각에 시간이 많이 남아. 이때 당시 나영은 27문제 다 푸는데 40분도 안 걸려요. 29문제 푸는데 1시간 안 걸립니다. 한 문제 남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 남으니까 그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이 상황을 조금 자세히 추측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정답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데 다들 포기했죠. 그냥 안 푼다. 에이씨 한숨 자야겠다 이렇게 4점 안 먹어 이러면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167번 보죠. 얘는 변형해서 내신에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니? 왜냐면 풀 줄 알면 풀이가 이렇게 막 길진 않거든. 그래 보입니다. 모든 항이 정수, 공차는 자연수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공차가 자연수고 모든 항이 정수라고만 말을 했거든. 근데 첫째 항 음수일 것 같지? 아니 물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첫째 항 음수일 것 같은 강력한 의심이 들지. 아니 첫째 항이 양의 정수면
영원히 양의 정수인데 그러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하지 왜 정수라고 하겠어? 공차가 자연수이고 모든 항이 정수라는 표현에서 첫째 항은 음수인가? 음의 정수인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 그냥 그래 보이는 상황이다. 그래야 이 절대값도 또 의미가 있는 거고. 맞잖아. 그럼 절대값 왜 씌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는 0이 아니다. 이제 공차가 첫째 항이 음의 정수라고 간주를 해보면 공차가 자연수니까 막 더하다 보면 0이 되는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진 않는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부호가 한 번에 확 바뀐다. 0 거치지 않고 이런 얘기고요. 예. AEM은 마이너스 AM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부호가 변경된 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하필이면 M하고 EM이네. 그죠? 예. 저기서 AEM하고 AM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예. 128 절대값 합이 128인 자연수엠이 존재한다. 일단은 이것부터 해석해 봅시다. AEM이 마이너스 AM이라는 말은 AEM과 AM의 합이 0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당연히 AM이 음이어야 하고 AEM은 양이어야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제? 예, 이런 상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총 n 플러스 1개의 항의 합이잖아요. 절대값 씌워가지고 n 플러스 1개의 항의 합인데 AEM 더하기 AM 즉 시작하는 거 끝하는 항의 합이 0이래. 그죠? 이 말은 m이 홀수라는 말입니다. 가운데 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AN이 0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짝이 딱 맞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절반의 합이 얼마다? 64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얘네 합을 구해봐야 되는데 절반의 m의 개수는 몇 개야? 서영이 얘기해봐. 절반의 항의 개수 이 128 말고 64를 표현하고 싶은데 64랑 우린 총 몇 개의 항을 더하게 되지? 2분의 n 플러스 1개 아니에요? 절반만 더할 거니까. 절반만. 64다 이용해서 문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AM,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쓸게요. 아영아.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되냐? A 어쩌고지. 그 어쩌고를 뭐라고 적어야 되냐고. 아니야 미안하다. 저는 과도한 욕심을 냈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정중앙이 비어있잖아요. 그 정중앙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항의 넘버가 뭐냐고. 그럼 M하고 EM의 평균을 내잖아요. 그럼 2분의 3M이 나오거든. 근데 걔는 어차피 누구냐면 분수예요 분수. 거기서 2분의 1 빼야만 왼쪽에 있는 항이 나와. 2분의 1 더하면 오른쪽에 있는 항이 나와. 너네 이런 거 쓰는 거 불편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잘 다루는 능력을 보는 게 수열입니다. 아시겠죠? 예.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상태입니다. 자, 항의 개수는 2의 m 더하기 1개예요. 맞잖아? 지금 등차수 합구하려고 하는 거야.
합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AM을 따로 빼버릴게. 왜냐면 얘는 AM에다 공차 1개 더한 거잖아. 무슨 말이야? 그 다음 건 AM에다 공차 2개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차만 따로 더하려고 하는 거야, 제가 지금. 공차만 따로 더한다고 하면 1부터 얼마까지 합이냐면 2분의 m-1 그죠? 2분의 m-1이죠. 그러면 2분의 m-1 2분의 m 플러스 1을 2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다가 8분의 m-1 m 플러스 1 d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64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자, 이해 안 된 친구를 위해서 부연합니다. 얘는 am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한 거냐면 2분의 m-1 개의 공차를 더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해되잖아. 예. 아니다. 2분의 m-1이 분자 있어야지. 미안해. 2분의 m-1개의 공차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실 m이 홀수이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거든요. 그럼 1부터 2 자연수까지 합이에요. 그러면 얘 곱하기 얘에다 1 더한 거 2분의 m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게 원래 자연수 합공식이겠죠. 개수 곱하기 1을 2로 나누는 거 그게 자연수 합공식이라니까. 근데 얘가 개수야. 그러니까 개수 더하기 1 걔를 다시 2로 나눠야 되잖아. 개수는 2분의 m-1이고 개수 더하기는 2분의 m 플러스 1이고 그걸 다시 2로 나누면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8분의 m-1 m 플러스 1 d다. 이해되시죠? 이게 마이너스 64라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다 왔어요 이제. 자, 따라서 AM을 정리해보면 AM은 M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28 그리고 그러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MD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AM에 대해서만 푼 겁니다. 감사해요. AM에 대해서만 정리한 거예요. 됐죠? 자연수 M의 존재를 묻기 때문에 M이 1일 때부터 이제 따져봐야 합니다. M이 1이다 라고 하면 A1은 마이너스 64죠. 그죠? 예. 그리고 A2는 64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AM과 AEM 더하면 0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D가 얼마냐면 128이에요. 됐죠? 예. 두 번째, M이 3이다. 선생님, 2는 왜 안 해요? 뒤진다, 진짜. M 홀수예요. 알겠죠? 자, M이 3이다. 그러면 A3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분의 1 D거든요? 그리고 A6는 32 더하기 2분의 1 D여야 돼요. 왜냐하면 합이 0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둘이 빼면 64 플러스 D가 될 텐데 이게 3D여야 합니다. 원래 3D죠. A6와 A3의 차는. 그래서 여기서 D가 3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D들 튀어나오고 있어요. 얘들 다 더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M이 5일 때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얘네가 뭐가 자연수가 안 나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게 사실상은 저 128을 약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 그래서 할 필요 없다. 그러면 M이 7일 때는 가능하겠죠? 그죠? M이 7이다. 그럼 A7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분의 3D. 이게 되고, A14는 16 더하기 2분의 3D거든요? 이 둘이 빼보면 또 32 더하기 3D가 되고, 이 둘의 차는 7D죠. 그래서 이때 D는 8입니다. 얘도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D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곧 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M이 9 하면 안 돼요. 딱 15 해야 될 것 같죠? 보니까 M 15 해보면 A15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분의 7d 그리고 A30은 8 더하기 2분의 7d입니다. 둘이 빼보면 16 더하기 7d거든요. 이게 15d여야 되죠. d는 2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확인차 해보면 A30 이제 31대 해봐야 되죠. A3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5d 그리고 A62는 4 더하기 2분의 15d여서 둘이 빼보면 8 더하기 15d거든요. 얘가 얼마냐면 31d여야 돼요. 이러면 d가 얼마냐면 2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얘부터 안 되는구나. 공차 자연수권에서. 그래서 나머지들 다 더하시면 답이 됩니다. D합은 170. 그래서 이런 거는 내신화 시킬만 하다. 비교적 최근 기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신화 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죠. 학교 선생님들도 내신 문제를 자작으로 내는 건 사실상 좀 압박이 있어요. 문제 못 맞추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오류가 있어서 시험 중에 선생님 문제 이상한데요? 이렇게 했을 때 좀 곤란하잖아요. 맞아요? 안정적이지 않다. 자작해서 문제를 내려면 또 여러 사람이 교차 검증을 또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수고로움이 좀 있단 말이죠. 특히 학교 시험 문제의 경우에. 그러면 가장 안전빵은 뭐냐면 교육청 모의고사 살짝 비틀어서 문제 내는 거예요. 그렇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신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69번 보죠. 얘랑 비슷한 문제 최근에 우리 푼 느낌 아니냐? 똑같진 않은데 이게 지금 뭐였냐면 그 22년 수능 문제인데 이 수능 보고 나서 이때 당시 고3들 저한테 배우던 고3들이 막 만점 맞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수능 수학을 21번 너무 쉬워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싶었다.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함정이 있진 않은가. 엄청 찝찝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걸로 답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수요리 추론 문제 같은 걸 더 빡세게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보면 그래요. 지금 보면 A1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얘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AN의 절대값을 씌운 수열이 등비수열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AN의 절대값의 수열을 관찰해 볼까요? 그럼 얘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걸 10개만 써볼게.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 니네가 A를 추측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그대로 쓰거나 부호 바꿔서 쓰거나예요. 그럼 이 중에 적당히 몇 개를 부호를 바꿔서 쓰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얘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상시에 수열의 합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었어야 바로 풀이 시작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야 등비수열의 합을 많이 구해봤으니까 니네 알잖아. 이 상황에서 이 조건을 보고 첫 번째 하고 싶은 건 뭔지 알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해보는 거야. 왜? 2의 열제곱에 마이너스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거든. 만약 2의 열제곱에 마이너스를 주면 안 되면 그냥 전방인 거지. 다른 거 다 더해도 뭐 차가 더 마이너스 14보다 더 크게 많이 난다. 그러면 아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더해보는 게 되게 쉽죠. 공비가 2니까. 분모는 어차피 1이잖아요. 첫째 항은 2고. 맞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의 9제곱 마이너스니까 2의 10제곱 마이너스 2예요. 맞잖아. 맞지? 그럼 1022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거를 마이너스 5로 바꾸더라도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밖에 안 돼. 마이너스 14가 되려면 마이너스 12가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100% 무엇이다? 음수다. 이거지. 실제로 이제 AN을 써보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얘는 마이너스 2의 열제곱이어야만 돼요. 얘가 양수인 상태를 유지하면 다 더했을 때 절대 딴 거 다 음으로 바꾸더라도 절대 마이너스 14를 향해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얘 때문에 다른 거 다 양수여도.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12가 필요하지. 그럼 실제로 수열의 항을 얼마를 줄여야 되냐면 6을 줄여야 됩니다. 최근에 그 비슷한 문제 풀었잖아. 이거 가지고 만든 거야. 수능 기출 가지고 만든 거라고. 이게 내가 12를 줄여야 될 것 같지만 내가 줄이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6을 줄여야 한다고. 6을 줄이는 기법이 이거지. 너랑
너 끝.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존나 당황스러웠을 만합니다. 씨발 이게 수능 문제인가? 내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렇다. 예. 그래서 이게 확정된 수열 AN입니다. 그래서 1부터 홀수 번창 얘만 다 더하시라고 했으니까 저거를 그냥 2라고 생각하고 더한 다음에 4 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답은 678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얘를 만들려면 어떤 항들을 바꿔야 되느냐, 이 아이디어를 그 대신 문제에서 건드렸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풀이를 기억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풀이 같은 건 기억 못해도 돼요. 그냥 문제를 풀 때 메인 아이디어가 뭐였는가, 중요한 생각이 뭔가, 그걸 꼭 기억하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170번도 좀 빡세죠. 근데 이것도 뭐 물 흐르듯이 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왜 이럴 땐 안 되는데요?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은 잘 못 풉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 이런 건 안 따지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잘 못 풀어요. 그냥 그렇다. 자, 봐요. 일단 뭐가 주어져 있죠? 감사합니다. 뭐가 주어져 있어요? 뭐가 주어져 있냐고. 그렇죠. 가분삼수. 잘했어요. 가분삼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2인 건 우리한테 약간 생소합니다. 우린 저희가 1인 걸 좋아해. 1인 걸 가지고 지금까지 훈련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분모 문제를 2로 그냥 나눠요. 알겠죠? 예. 그러면 얘를 진분수화 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n도 자연수고 p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양수야.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죠.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저기가 양수냐 음수냐가 분수함수의 모양을 바꾸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해보면 여기 이제 2분의 p가 있고, 여기 이제 2분의 1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양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다 알잖아 우리가. 맞아 안 맞아요? 153 불펜인가? 안 돼요. 안 된다고. 나 지금 바빠. 자, 153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소관계 때문에 사실상 점근선에 가까울수록 값이 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3,f3이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운 애가 아니다. 저 아래에 있는 음수니까 필요 없구나. 예. 이게 3이고 5는 여기 이런 데 있다고 보면 되고 5,f5 그리고 1은 여기 있다. 1에 대소관계 만족하겠죠. 1이 점근선의 건너편에 있지 않으면 3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5보다 작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깨닫냐면 2분의 p의 범위를 주는 거죠. 2분의 p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p는 2와 6 사이니까 이런 자연수 m의 최소값 m은 얼마다? 3이다. 이 3을 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p는 m일 때 라고 했으니까 이제 p 대신에 m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러면 fx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f와 g의 합성함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fx는 이제 2x-3분의 x 더하기 2n이라고 볼 수 있고, 굳이 안 고치는 이유가 f1하고 f3하고 f5만 있으면 되거든요. f1은 -2n-1이고 f3은 3분의 2n 더하기 3이고 f5는 7분의 2n 더하기 5예요. 됐죠? 네. 두 번째 거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야 되니까 이 gx도 진분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x 플러스 q 분의 2 분리되고 2x 더하기 q니까 n-2q거든? 그제? 자, 근거 없습니다. 이건 왠지 이거일 것 같죠? 아니, 저거 하나 했잖아. 이거 물어볼 차례 아니야? 양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삽질 한번 한 다음에, 아, 씨발, 음이었네. 이러면서 다 돌아오게 돼. 양 한번 줬으니까 음 한번 주겠지. 누가 이렇게 양양 주겠어. 그죠? 네. 그래서 얘가 더 유력하다. 물론 반드시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q, y는 2 잡아놓고 이렇게 그려줄 차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같죠? 예. 자, 그런데 대수 관계를 보시면 F1을 넣었을 때 제일 커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 보시면 F1은 음수잖아. 그러니까 F1은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Q가 자연수니까 F3와 F5는 이제 양수니까 정근선 우측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구조상 여기가 x는 F1이고 여기가 x는 F5고 여기가 x는 F3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러면 문제에 제시한 대수관계를 다 만족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그렇다. 그럼 F1과 F5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F1은 얼마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q. F5는 7분의 2n 더하기 5죠. 이거 q에 대해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7분의 2n 더하기 5 그리고 2n 더하기 1이거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거 음이라고 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음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q가 2분의 n보다 크다고 보는 거야. 그럼 얘랑 결합을 해가지고 q는 실제로 2분의 n보다는 크고 2n 더하기 1보다 작다고 볼 수 있죠. 자연수 q의 개수를 세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자연수 q의 개수를 세려면 n을 분류해야 됩니다. n이 작을 때로 흡수일 대로, 그죠? 네. 첫 번째 n이 2k-1이다 라고 하면 저기다 집어넣어보면 k-2분의 1 q 4k-1이죠. 그러니까 a 2k-1은 몇 개냐? k-2분의 안 되니까 k부터 세는 거죠. 네, 그러니까 3k-1이에요. 두 번째 n이 2k다. 그러면 k부터 4k 더하기 1까지니까 k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ak는 얼마냐면 3k인가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세실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를 세라고 했지만 어차피 20은 짝수 흡수에서 똑같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한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6k-1을 세시면 되죠. 그럼 6 곱하기 55 마이너스 10 320? 얘가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질문한 문제 다 풀 것, 아니다. 다 푼 줄 알았는데. 야, 181번은 좀 어려워. 나는, 이거 대단한 문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풀이를 한 걸 보면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182번 내일 해야겠네. 하고 싶었는데.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할 수 없다. 예.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시그마는 항상 뭐만 물어본다고 했어요? 더할 수 있는 것만 물어본댔지. 근데 얘가 S180의 정수 부분을 구하래. 더할 수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야, 씨, 더할 수 있으면 S180을 구하라고 하지 뭘 정수 부분을 구하라고 해. 되게 중요한 힌트야. S180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는 말은 당신은 S180을 더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와 어디 사이다. 이렇게 범위를 추측할 수 있을 텐데 그 추측한 범위의 구간의 길이는 1 미만이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힌트를 준 겁니다. 문제에서. 아, 그렇구나. 그럼 추측한다는 건 이런 얘기지. 쟤보다 조금 작은 거와 쟤보다 조금 큰 거는 더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합 사이에 저게 놓이게 된다. 존나 그럴싸하지 않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루트 2k 더하기 1의 범위를 추측해보면 루트 2k-1보단 클 거고 루트 2k 플러스 3보단 작겠지. 그제? 그럼 여기서 역수를 바로 뒤집으면 바보야. 야, 얘를 더할 수 없는데 얘네들 더할 수가 있겠냐? 역수 뒤집으면? 그지? 이게 더하지 않으면서 더하는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순차소거의 형태의 뭔가 나와야 되잖아. 고마워. 자, 이 풀이 핵심이 이거야. 구간을 더 좁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돌렸을 때 순차 소거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우리 이거 다 배웠어.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드는 거지. 자, 이제 역수 뒤집어요. 이걸 경험하지 않아도 떠올리는 친구들 머리가 진짜 되게 좋은 친구들이긴 한데 그게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저의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됐니? 그럼 얘 시그마를 돌릴 거야. 1부터 180까지. 자, 시그마 K는 1부터 180까지. 저거 어차피 이제 근호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와 시도하면 이렇게 쓰여지겠죠. 동의하시죠? 이거 순차소거다. 차가 2인데 K의 개수 2죠. 그럼 실제로 계산할 건 딱히 없어요. 그지? 근데 얘를 순차소거를 시도를 해보면 K에 1부터 집어넣잖아. 그리고 180을 넣거든? 그러면 363이 나오는데 363 제곱수가 아니야. 그지? 예, 그래서 약간의 튜닝 한 개만 더 해보자. 그러면 이거 1 넣은 거 뒤에 거 취하고 179 넣은 거 앞에 거 취하면 되죠. 그럼 179 더한 거는 360이니까 이게 지금 19 마이너스 루트 3 나와요. 왼쪽이 19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대충 이게 17. 얼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죠. 얘는 19 바로 나와버리죠. 마이너스 1 그럼 18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걸 가지고 해도 17. 얼마야. 좀 더 큰 것도 여전히 17. 얼마겠지.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18이잖아. 그러니까 얘 정수분은 확실히 17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별로 괜찮지 않나? 근데 이거를 이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면 진짜 엄청나게 박수를 받을 일이죠. 근데 대부분 잘 못하거든요. 대부분 못하는데 더 할 수 있는 합이라는 게 이미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실제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잘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뭘 제일 생각 못하겠냐?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왜 갑자기 이 두 개 평균과 이 두 개 평균을 좁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뒤집어서 시그마를 그렸을 때 순차소거가 가능한 타입을 만드는 것도 있고 구간이 좁혀지니까 정확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